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50대 이후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어때? 이처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해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흔한 문제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나 가치관 차이로 다툴 때가 있죠.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 의견도 존중할게.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짧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당신은 분실의 마법사야 라고 유머를 섞어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실수를 했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작은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웃음이 있는 대화가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우리 같이 노력해 볼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대화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라. 세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네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여라. 50대 이후 좋은 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50대 이후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어때? 이처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해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흔한 문제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나 가치관 차이로 다툴 때가 있죠.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 의견도 존중할게.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짧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당신은 분실의 마법사야 라고 유머를 섞어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실수를 했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작은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웃음이 있는 대화가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우리 같이 노력해 볼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대화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라. 세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네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여라. 50대 이후 좋은 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50대 이후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어때? 이처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해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흔한 문제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나 가치관 차이로 다툴 때가 있죠.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 의견도 존중할게.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짧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당신은 분실의 마법사야 라고 유머를 섞어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실수를 했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작은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웃음이 있는 대화가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우리 같이 노력해볼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대화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라. 세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네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여라. 50대 이후 좋은 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50대 이후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어때? 이처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해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흔한 문제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나 가치관 차이로 다툴 때가 있죠.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 의견도 존중할게.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짧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당신은 분실의 마법사야 라고 유머를 섞어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실수를 했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작은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웃음이 있는 대화가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우리 같이 노력해볼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대화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라. 세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네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여라. 50대 이후 좋은 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50대 이후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어때? 이처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해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흔한 문제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나 가치관 차이로 다툴 때가 있죠.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 의견도 존중할게.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짧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당신은 분실의 마법사야 라고 유머를 섞어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실수를 했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작은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웃음이 있는 대화가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우리 같이 노력해볼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대화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라. 세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네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여라. 50대 이후 좋은 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50대 이후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어때? 이처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해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흔한 문제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나 가치관 차이로 다툴 때가 있죠.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 의견도 존중할게.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짧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당신은 분실의 마법사야 라고 유머를 섞어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실수를 했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작은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웃음이 있는 대화가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우리 같이 노력해볼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대화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라. 세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네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여라. 50대 이후 좋은 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50대 이후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어때? 이처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해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흔한 문제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나 가치관 차이로 다툴 때가 있죠.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 의견도 존중할게.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짧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당신은 분실의 마법사야 라고 유머를 섞어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실수를 했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작은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웃음이 있는 대화가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우리 같이 노력해볼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대화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라. 세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네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여라. 50대 이후 좋은 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50대 이후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어때? 이처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해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흔한 문제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나 가치관 차이로 다툴 때가 있죠.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 의견도 존중할게.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짧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당신은 분실의 마법사야 라고 유머를 섞어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실수를 했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작은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웃음이 있는 대화가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우리 같이 노력해볼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대화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라. 세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네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여라. 50대 이후 좋은 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50대 이후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어때? 이처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해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흔한 문제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나 가치관 차이로 다툴 때가 있죠.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 의견도 존중할게.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짧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당신은 분실의 마법사야 라고 유머를 섞어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실수를 했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작은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웃음이 있는 대화가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우리 같이 노력해볼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대화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라. 세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네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여라. 50대 이후 좋은 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50대 이후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어때? 이처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해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흔한 문제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나 가치관 차이로 다툴 때가 있죠.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 의견도 존중할게.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짧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당신은 분실의 마법사야 라고 유머를 섞어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실수를 했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작은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웃음이 있는 대화가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우리 같이 노력해볼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대화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라. 세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네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여라. 50대 이후 좋은 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50대 이후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어때? 이처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해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흔한 문제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나 가치관 차이로 다툴 때가 있죠.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 의견도 존중할게.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짧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당신은 분실의 마법사야 라고 유머를 섞어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실수를 했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작은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웃음이 있는 대화가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우리 같이 노력해볼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대화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라. 세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네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여라. 50대 이후 좋은 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50대 이후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어때? 이처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해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흔한 문제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나 가치관 차이로 다툴 때가 있죠.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 의견도 존중할게.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너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짧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당신은 분실의 마법사야 라고 유머를 섞어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실수를 했더라도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작은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웃음이 있는 대화가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우리 같이 노력해볼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대화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라. 세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네 번째, 유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여라. 50대 이후 좋은 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